잘 보이죠, 이제? 네, 슬라이드 보이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 일단, 이 교재는 그, 컴플런트, 그러니까 컴플런트가 이제 카프카 오픈소스 카프카에다가 그 유료 기능을 만들어서 얹은 제품이 컴플런트고, 그래서, 우리가 컴플런트사의 파트너사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컴플런트, 그러니까 카프카 사업도 지금 엘라스틱 파트너처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 인력들이 카프카 기술 교육을 받고, 역량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사업부에서. 그래서 네. 카프카를 교육을 받은 거고, 이제 이 과정은 카프카 과정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고 디벨로퍼 과정이 있어요. 네, 그게 공식 두 개 과정인데 이 과정은 디벨로퍼 과정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교육은 내가 두 달 전인가 그 컴플런트 정규 교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듣고 어, 가져온 교재예요. 음, 음, 그 네, 공식 교육 과정 교재고 그 다음에 어, 엘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얘도 챕터별로 실습이 있어요. 그 실습 그 모듈이 있거든요. 실습 파일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하는 교육은 이론 교육을 할 거고, 이게 좀 15장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옆에 보면은 목차 보이죠? 네네. 그래서 이 15장까지 있는 거를 다 할지, 아니면 11장까지만 할지, 지금 오늘 진행되는 거 보고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컴플런트도 그 자격증이 두 개 있어요. 디벨로퍼 자격증,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증. 그래서 음, 이 과정은 디벨로퍼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 좀 들어둬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사기 때문에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취득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예술 과정도 그 뭐지 엘라스틱 이번에 시험 보고 네. 또 여력이 되면 카프카도 좀 보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카프카가 일단은 많이 쓰이고 근데 엘라스틱하고도 같이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같이 쓰면 좋아요. 알아두면. 네네. 네, 자, 일단 그렇고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교육을 일단은 시작할게요. 네, 자, 옆에 목차부터 잠깐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아, 네, 뒤에 있구나. 자, 이게 이제 공식 교육 과정 교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목차를 보면 원래 이 과정을 듣기 전에 그 카프카 그 펀더멘탈 과정이 있어요. 네. 펀더멘탈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무료예요. 교육 아, 과정이. 그래서 네.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듣고 이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예술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뭐지? 아직 안 들었을 것 같고 네. 혹시 카프카를 예전에 좀 써본 적이 있나? 아니면 저 좀 뭐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내용을 좀 봤다든지. 그냥 혼자 조금 봤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사용해보려고 했다가 안 한 음, 정도. 아, 시작은 했네. 네. 자, 그러면 네, 자, 일단 전체 목차 먼저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네, 일단은 뭐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오버뷰가 있는데 여기가 크게 세 단락이에요. 코어 오버뷰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dditional components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 있고, 그 다음에 KSQL DB가 있고, 카프카 커넥터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드밴스드 카프카라고 해서 이제 13, 14, 15, 12, 13, 14,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총 15개, 15개 장인데 크게 그룹은 3개예요. 그쵸? 음. 그래서 코어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 기능들. 그 음. 다음에 그 코어 위에 컴플런트가 개발해 놓은 스키마 기능, 그 음. 다음에 스트리밍 기능, KSQL DB 기능, 카프카 커넥트 기능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어드밴스드는 이제 그 좀 깊이 있는 기능들을 주제별로 다루는 거라서 기능 측면에서는 요거예요. 카프카 커넥트, KSQL DB 스트림, 스키마. 그 다음에 컨슈머, 프로듀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음. 그래서 크게 세 그룹이고 15개 챕터가 있다. 이번 이 교육 과정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어 쪽에 그 1번 컨셉하고 2번 어, 스타팅 프로듀서하고 프리페어링 프로듀서 3개 정도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네. 하고 목표는 요거예요. 3장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음. 어, 인트로덕션 이거는 쭉 읽어보면 돼요. 네. 음, 이거는 뭐 이번 교육 과정의 이제 그 목적인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프로듀서, 컨슈머 얘가 이제 데이터 등록하고 조회하는 핵심 기능이에요. 2개. 음. 프로듀서 데이터를 카프카에 집어넣는 거. 컨슈머 데이터를 카프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넣고 뺄 때 데이터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거를 좀 쉽게 매니징하기 위한 데이터 스키마 관리 도구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카프카 커넥트는 뭐냐면 어, 카프카의 데이터를 이제 컨슈머가 집어넣는데 그다음에 프로듀서가 집어넣고 컨슈머가 이제 조회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딩 레벨에서 하는 거고 이 카프카 커넥트는 솔루션 제품 레벨에서 DB에서 데이터 갖고 와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꺼내서 DB로 보내고 하는 이게 카프카 그 브로커에다가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넣고 빼고 하는 게 커넥트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다음에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2개가 있는데 카프카 스트림이 있고 KSQL DB 2개가 그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제품이에요. 솔루션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거는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갈게. 그다음에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그 펀더멘탈 교육 받은 사람들 리뷰하는 건데 이건 또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교육 받고 나서 한번 풀어보면 돼.
질문. 네네.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제 코어 오버뷰. 첫 번째 큰 챕터. 여기서는 일단 이 코어 쪽에서는 첫 번째 이제 전체적인 컨셉 먼저 설명할 거고, 기초 컨셉. 그 다음에 프로듀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베이직한 걸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하는 준비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조회하는 데이터를 이제 카프카에서 가져오는 거에 대한 이제 기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컨슈머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쓰는 그룹, 컨슈머, 파티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프랙티컬하게 이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코어 쪽에서는 컨셉 얘기하고 프로듀서, 그 다음에 컨슈머 딱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네. 목차는 심플해요. 목차는 일단 음,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의 이제 첫 번째 컨셉 부분은 뭘 다루느냐면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에 이제 커넥션을 하는 방법. 응? 이게 우리 엘라스틱 클러스터처럼 카프카도 클러스터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러면 클러스터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한 거. 컨셉 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그 카프카 안에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메시지들, 집어넣은 메시지들을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 이게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인데 우리 그 엘라스틱에도 리플리카가 있었죠. 네. 리플리카, 프라이머리 샤드, 리플리카 샤드 있잖아. 여기도 여기서는 토픽이라고 하고 토픽 그다음에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컨셉 쪽에서. 네. 그다음에 기초 쪽에는 프로듀서 쪽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듀서를 이제 코딩하는 기초 코딩 방법인데 이거는 자바로 할 거예요. 자바에서 어떻게 카프카 클러스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넣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 이제 프로듀서에 대해서 좀 프랙티컬한 거 얘기인데 이제 프로듀서가 그 저기 뭐지 그 카프카 브로커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쏠 때는 배치로 쏴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네. 보낼 때는. 그래서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프로듀서가 카프카 이제 브로커, 그러니까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는 브로크 단위로 구성이 돼. 브로크는 뭐냐면 엘라스틱의 노드예요, 노드. 이렇게. 음, 브로커에 카프카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네. 브로커마다. 그래서 노드라고 보면 돼요. 노드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카프카 음, 브로커가. 그래서 프로듀서에서 어떻게 브로커의 메시지를 쐈을 때 브로커가 잘 받았는지에 대한 걸 알려주는지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카프카가 이제 이 브로커가 페일이 났을 때,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액션할지, 프로듀서에서, 그치? 쏜 쪽에서. 쐈는데 장애가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프로듀서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은 컨슈머 쪽인데 이제 컨슈머는 결국은 그 패치잖아, 그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패치하는 리퀘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이제 하고 컨슈머에 대한 이제 기초 개념,
그다음에 컨슈머도 이제 자바로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짜거든요. 가져오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에서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브로커에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지에 대한 코딩, 기초 코딩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룹 컨슈머 파티션 이쪽 이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음, 그 가지고 올 때, 패치할 때, 조회할 때, 음. 어, 이제 컨슈머가 하나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산해서 갖고 오게 되거든. 분산할 때 여러 개의 컨슈머가 하나의 데이터를 나눠서 가져와야지 빨리 갖고 오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컨슈머를 하나의 그룹에 묶어, 여러 개의 컨슈머를 하나의 그룹에 묶어서 빨리 가져오게끔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네.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카프카에서는 그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네. 다음에, 어, 컨슈머는 있잖아. 네. 저기 카프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 이렇게. 네. 근데 중간에 만약에 죽었거나, 브로크가, 클러스터가 죽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읽어야 될 때는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어디까지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었는지를 관리하는 게 오프셋이에요, 오프셋. 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코어 오버뷰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장으로 구성이 됐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요걸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 아까 얘기했던 스키마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림, KSQL DB, 커넥트 네 가지를 이제 이후에 요거 기초를 배운 다음에 코어를 배운 다음에 나머지 네 개를 음, 배웠다.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쪽에서는 이제 코어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고, 네. 자, 그럼 1장 들어갑니다. 음, 기본 개념. 앞에 다 요거 설명했던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어, 자, 그래서 어, 클러스터에 어떻게 접속할 거냐, 그쵸? 네. 이미 그 카프카 클러스터랑 브로크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내가 프로듀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입장에서 자바를 짜는데 어떻게 낼 거냐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음, 어, 브로크들은 서로 이제 브로커들 간에는 이제 통신이 되고, 그 다음에 부스트랩이라는 서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스타팅 하는 서버들을 부스트랩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성해서 이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서 이제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자바에서도 할 수 있고, 파이썬, 다른 C 랭귀지에도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네. 그건데, 그 중에 자바로만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음, 다음에, 그 카프카에서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CLI 코맨드가 있어요. 카프카에 이제 데이터 넣고 빼고 하는. 그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부스트랩 서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거고, 부스트랩 서버가 뭐냐면 이제, 프로듀스 클라이언트가 쏠 때 접속할 서버를 부스트랩 서버라고 해요. 음.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여기서는 그게 주요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진행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클러스터와 이제 이게 클러스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네. 카프카 1번 브로커 1번, 브로커 2번, 브로커 3번, 브로커 4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개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프로듀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데이터를. 어떻게 낼 거냐 하는 부분이고. 음, 여기에 보면, 이 카프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가 토픽이에요, 토픽. 토픽은 들어봤죠? 네네. 토픽. 그 다음에 토픽은, 엘라스틱에서는 인덱스. 오케이? 그다음에 음, 파티션 있죠, 여기. 여기 P0라는 게 파티션이에요, P가. 네. 토픽 제로에 파티션 재료. 그럼 파티션은 뭐냐면 엘라스틱이 샤드랑 거의 비슷해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카프카 1번 서버에는 토픽 제로에 파티션 제로가 있고, 카프카 3에는 토픽 제로에 파티션 1이 있고, 카프카 4에는 토픽 제로에 파티션 2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네. 토픽 제로 하나에 파티션이 3개 있는 거, 파티션이 3개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로듀서가 새로운 메시지를 여기다 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쏠려고 하는데, 이제 그 메시지 키가 10번을 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프로듀서가 쏠 때, 파티션이 지금 토픽 재료에 파티션이 3개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얘가 어디에다 쏠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고민 이제 설명을 할까요? 네. 그래서 모든 브로커들은 이 네 개의 브로커는 서로 통신을 해요.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주고받고 밸런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엘라스틱 노드들처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어 그 파티션이 3개 있잖아요, 그쵸? 하나, 둘, 세 개. 네. 근데 0번 파티션이 리더라는 게 있고 팔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더 파티션이 있고 팔로우 파티션이 있어요. 네.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우리 샤드가 프라이머리 샤드 있고 리플리카 샤드 있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개념으로 파티션도 그 P0라는 파티션에 대해서도 리더 파티션이 있고 팔로우 파티션이 있어요. 팔로우. 그럼 리더가 프라이머리 샤드고 팔로우가 리플리카 샤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럼 파티션 1번도 있겠죠?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팔로워, 그쵸? 음, 그래서 데이터를 쏘면 라이팅은 이 뭐지? 리더 파티션에만 라이팅이 돼요. 아, 팔로우에는 라이팅이 안 돼. 네. 오케이? 네. 이거는 엘라스틱하고 똑같아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파티셔닝하고 리플리케이션은 별도로 작동해요. 네. 하지만 관련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클러스터는 브로커로 구성이 되고 그 브로커 안에는 그 클러스터 안에는 토픽이란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그 토픽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돼 관리되는 그런 파티션이다. 음, 오케이? 그리고 네. 파티션은 리더 파티션이 있고 팔로우 파티션이 있다. 오케이? 네. 요거는 엘라스틱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름만 틀리고. 네. 자, 다음. 음, 그래서 브로커, 이 네 개의 브로커는 각각 어떻게 식별이 되냐면 이게 IP와 호스트와 포트로 이렇게 식별이 돼요. 음, 여기 보면 카프카 1에 9092 포트. 그쵸? IP와 포트로 식별이 돼요.
네. 브로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 새로 쐈을 때 어디에다가 저장될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네. 궁금하죠? 그래서 프로듀서 같은 이제 프로듀서는 결국은 이 클러스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잖아요. 입장이 그렇죠? 네. 쏘니까. 그랬을 때 이 부스트랩 서버를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네 대 중에 어디에다 쏠지 그거예요. 네. 그게 그걸 부스트랩 서버라고 해요. 여기서 이름 명칭을.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럼 프로듀서 자바로 이제 코딩 예제를 볼 건데 여기 짤 때 내가 어디에 붙일지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게 부스트랩 서버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의미는 이제 프로듀스나 컨슈머도 되지만 다른 외부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데이터를 넣거나 빼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네. 근데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해요. 아까 저희 이거 클러스터 안에서 음, 토픽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개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 아까 그 리더인 것만 음.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럼 맞아. 이 부트스트랩 서버가 받아서 다시 제로로 넘겨주나요? 그렇게 되겠죠.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아, 우리 엘라스틱도 그랬잖아. 그 네네네. 코디네이터가 받아서 다 뿌리고, 아, 뿌려서 넣고 뿌려서 받잖아.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요. 얘도. 네네.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 어. 음, 그래서 여사과장은 금방 이해할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용어만 틀리고 아키텍처는 거의 비슷하거든. 네. 응? 네. 여기 문장이 그거야. 클라이언트가 클러스터에는 어떤 브로커에 접속이 되면 이게 모든 브로커에 연결이 돼. 어? 음, 내부적으로. 음, 거기에 지금 질문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요 내용. 음,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프카를 이제 실습은 안 하지만 이해만 해요, 일단. 네. 그 CLI 코맨드가 있어. 우리 네. 보통 이제 그 카프카 설치하면 카프카의 디폴트로 제공해 이제 명령들이 있어요. 그쵸? 모든 제품도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 쉘에서 이렇게 카프카 토픽이라고 치고 이제 카프카 토픽을 집어넣는 거예요. 넣을 때 명령을 치고 여기 옵션에 부스트랩 서버라고 이렇게 줘요. 명칭을. 그리고 내가 접속할 그 카프카 서버 IP하고 포트를 주면 그쪽으로 붙어. 음, 오케이? 음, 이게 CLI 명령어. 네. CLI 명령어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접속할 서버를 이 중에 아무거나 지정을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만 지정해도 되고, 네 개 다 지정해도 되고, 두 개 지정해도 되고, 음, 상관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 자바 코드에서 할 때는 자바에서는 뒤에 이제 소스가 전체는 나올 텐데 일단은 그 부스트랩 서버 세팅하는 이제 그 부분이 요거예요. props라는 변수를 만들고 프로퍼티 변수를 만들고 그게 put 키 밸류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부스트랩 서버에는 요거다. 네. 오케이? 음,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 자바 실행하면은 저쪽으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스에 안 받고 내가 별도의 그 콘피그 파일에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얘를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제 자바에서 이 콘피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자바에서 그거를 이제 이 프롭스에
풋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코드에 안 넣고 빼서. 음,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앞에는 하나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멀티로 줄 수 있다. 음, 브로커 1, 2, 3번을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네. 이제 하나 죽으면 이쪽으로 쏘겠죠? 네. 얘 두 개가 죽으면 여기다 쏘겠죠? 네. 그럼 얘 세 개가 다 죽으면 어떻게 돼? 작동 안 하지 뭐. 자,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고 이게.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스킵할게요. 이거는 이 컴플런트도 카폴카도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그 사스 버전이 있어요. 그 네.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한 게 첫 번째 이제 클러스터에 접속하는 방법을 한 거예요. 네. 쉽죠? 세 가지. 다음.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거예요. 1번 했고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 네. 하나, 둘, 세 개만 할 거예요. 아,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하나, 두 개. 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오늘 몇 개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이제 하나 했네. 빨리 해야겠네. 어? 네. 두 번째는 이건데 얘는 뭐냐면 카포카가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컨트롤 할지를 이제 예, 다루는 챕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리텐션 폴리시가 있어요. 네. 그 보관 주기 관련된 네.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액티브, 인액티브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네.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관 주기에 그거에 음, 대해서 설명할게요. 음? 네. 어, 메시지에 이제 그 보관 주기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게 딜리트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 액티브랑 인액티브 세그먼트의 차이점. 그 다음에 그 액티브 세그먼트가 인액티브로 되는데 그거 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딜리션이라는 거하고 컴팩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리텐션, 리텐션하고 액티브, 인액티브, 그 다음에 딜리션 앤 컴팩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이 용어들이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서 음, 어, 그 리텐션 폴리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딜리트가 있고 컴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딜리트와 컴팩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리텐션 폴리시는 뭐냐 하면은 클리너 폴리시라고 해요. 클리너 폴리시. 클리너 폴리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네. 지울 거냐 하는 부분이고 요 폴리시는 이제 클린업 폴리시라는 데 세팅을 해서 내가 어떤 폴리시를 쓸 거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아, 응? 아니에요. 자, 그러면 딜리션 리텐션 폴리시. 요거는 뭐냐면은 어, 딜리트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우는 거예요. 이 세그먼트를. 네. 그러면 이제 to old라는 거는 메시지가 요게 세팅한 시간보다 이제
프로듀서가 브로커로 쐈잖아. 그럼 브로커가 받아서 저장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 지정한 retention.ms보다 시간이 지나면 딜리트 되겠죠. 딜리트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디폴트는 7일이에요. 그래서 어, 카프카는 그 토픽이 7일 동안 보관이 돼. 내가 아무런 그냥 설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만약에 하루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면 돼. 여기는 어 이게 세그먼트 크기로 지정을 해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retention.bytes라는 데다가 세그먼트 크기를 지정하면 그 크기가 되면 지워져요. 근데 디폴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음, 이거는 뭐냐면 무제한으로 저장된다는 얘기. 크기는. 네.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그 펀더멘탈 과정에 있어. 네. 어? 아까 클러스터 밑에 브로크, 브로크 밑에 토픽 이런 거. 근데 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토픽 이제 브로커 안에 이제 클러스터 안에는 토픽 단위로 저장이 되고 토픽은 이제 인덱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부분 이제 부분이 이제 브로커 단위로 저장되는 단위가 파티션. 음, 그다음에 그 내부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거는 세그먼트예요. 음, 그 엘라스틱도 내가 설명 몇 번 했었는데 여기 인덱스, 샤드, 샤드 밑에 세그먼트예요. 엘라스틱도. 오케이? 네. 근데 이 세그먼트를 이제 리텐션 폴리시가 시간이 있고, 그쵸? 음, 크기로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음, 자, 여기서 example 1이 있고 2가 있거든. 음, 여기 있는 숫자가 뭐냐 하면은, 이 각각의 메시지에, 여기가 지금 이게 하나, 이 한 라인이 세그먼트 1번이에요. 음, 그 안에 있는 요 하나는, 메시지예요. 요 하나. 음, 그리고 이 숫자는 이 메시지별로 보관 주기예요. 음, 보관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리텐션이 한번 돌면, 아니, 이거 딜리션이 한번 돌면은, 어, 세그멘트 1만 지워질 것 같아요. 여기는, 날짜죠. 이 날짜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1만 답이, 지워지는군요. 여기 답이 있네. 왜냐면 여기 7인데, 여기 세그먼트 2에는 지난 것도 있지만 안 지난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남겨놔야겠지? 그 얘기.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그, 이 토픽은 한번 저장이 되면, 브로커에 저장이 되면, 어, 불변해. 이거를 수정하거나 지울 수가 없어. 어,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어, 이 딜리션을 하면, 이 세그먼트 전체를 지워야 돼. 하나씩 못 지워. 어,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그래서 네. 지금 여기 2번이 1번만 지워지는 이유가 그 얘기고. 음,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컨셉은 카프카에서는 데이터를, 그 브로커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단위가 세그먼트다. 오케이? 네. 여기 보면은 요 세그먼트 밑에가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지. 이벤트. 네네. 이벤트라고도 하고 메시지. 음, 요거를, 요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컴팩션. 컴팩션은 뭐냐면 그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 데이터만 남기는 거.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데이터를 쏘잖아.
네. 메시지. 그러면 그 밸류랑 메시지 밸류랑 키를 같이 보내. 네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밸류를 남기는 기준이 키 단위야. 키별로. 네. 이렇게 하나의 키에 여러 개 값을 보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 키가 뭐 사용자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네. 이제 사용자 아이디에 값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근데 이걸 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값만 보관하는 거지. 이런 음,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럴 때 유용하겠지. 계좌번호, 아니, 계좌의 잔고 같은 거. 네네네. 언제 이거 유용하냐? 그래서 지금 컴팩션이 이제 첫 번째가 딜리션이고 두 번째가 컴팩션이고 얘는 이제 뭐 얘가 적용이 될 만한 케이스가 있겠지.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두 가지 예인데 어떤 스테이터스, 주문의 스테이터스를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보면 이제 그거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됐을 때 결국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주문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이 배송이잖아. 그럼 네. 스테이터스가 주문 상태에서 배송 상태로 가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 결론적으로 그 배송만 필요하지 주문한 건 필요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최신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운다. 이렇게. 음, 음, 두 번째도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 날씨 온도 같은 경우에 네. 어? 최종 그 온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지. 지난 거니까. 네. 한 시간 전에 온도 필요 없잖아. 어? 네. 이런 거는 이제 지우고 그래서 최신의 데이터만 유지할 경우에는 컴팩션을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자, 이 데이터랑 이게 세그먼트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세그먼트에 위에 음, 오프셋 있죠. 네. 위치. 그다음에 키, 밸류예요. 네. 자, 이거 컴팩션 하면 어떻게 나와? 이거 이제 K1은 2, K2는 7, K3는 6, K4는 2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맞네? 어우, 다 이해했네. 하면 되겠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건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얘 세그먼트를 고치는 게 아니고, 카피를 떠서, 아까 얘기했지만, 임뮤터블이라고 해서 불변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 세그먼트를 고치거나 지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복사를 떠서, 카피를 떠서 이걸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음, 음, 이렇게? 음, 그래서 파일 포인트, 이제 카피하고, 그다음에 그 파일 포인트를 바꾸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배운 게 앞에서 배운 게 딜리션하고 컴팩션을 배웠죠. 네. 딜리션은 보관 주기나 사이즈를 지정해서 데이터가 지워지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 컴팩션은 데이터가 남는 패턴에 있어서 마지막 데이터만 남기게끔 하는 게 컴팩션이다. 그래서 토픽을 만들 때 그 토픽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 토픽은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돼, 로그. 그러니까 계속 그 변화한 값을 다 관리해야 되면은 컴팩션을 쓰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네. 음. 그다음에 액티브하고 인액티브 세그먼트가 있어요. 지금 앞에 본 그 세그먼트가 액티브가 있고 인액티브가 있는데 메시지는 액티브 세그먼트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액티브로 있다가 얘가 인액티브로 넘어가. 이렇게. 근데 컨슈머는 액티브든 인액티브든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음, 프로듀서는 액티브에만 쓰는 거고, 그쵸? 네. 그다음에 세그먼트 액티브로 있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되면 또 인액티브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인액티브가 되더라도 컨슈머는 다 읽을 수 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요건데 그냥 요거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클린하고 더티 세그먼트가 있는데 네. 세그먼트가 컴팩트 되면 클린 세그먼트라고 해요. 아까처럼 앞에 클린, 컴팩션이 일어나면 클린 세그먼트라고 하고 음, 컴팩션이 안 일어나는 그 세그먼트는 더티 세그먼트라고 해요. 네, 음, 요거 용어 차이. 네. 이거는 컴팩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아까 인액티브랑 액티브가 응? 저희가 그 세그먼트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라고 하셨죠? 응? 그러니까 그 지금 딜리션이나 컴팩션 그 폴리시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고 우리가 네. 임의로 세그먼트를 지우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보면은 맨 끝에 있는 세그먼트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10분 오프셋 10분 이후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액티브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났잖아. 이 네네. 세그먼트 지난 세그먼트들은 인액티브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돼서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컴팩션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너무 비슷한 예죠, 그쵸? 이거 지워지겠죠? 컴팩션 네. 하면 네. y가 두 개니까 똑같 네. 그 얘기예요. x가 세 개니까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제가 혹시 맞는지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음, 이게 그러면은 그 아까 저희가 기간이나 용량 같은 걸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하면은 지워진다고 하신 것들이 음, 딜리션이었는데 음. 어 딜리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지금 인액티브가 된 건 거죠, 그러면. 아, 자, 딜리션 컴팩션은 그 데이터의 그 리텐션에 대한 폴리시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건지에 대한 네네. 얘기고, 거기에 딜리션이 있고, 컴팩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실제로 그 이제 파티션 안에 세그먼트로 구성되잖아요. 그쵸? 토픽, 파티션, 세그먼트. 그 아,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떤 파티션으로 가겠죠? 네. 그 어떤 파티션 안에 봤더니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 액티브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 저장된다는 얘기지, 이 액티브 세그먼트에. 음.
그러면 파티션 안에는 세그먼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네, 다 합치면 이게 파티션이 되겠죠? 네, 이게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세그먼트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어떤 세그먼트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아 이거는 지금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딜리션에서 날짜를 지정하면은 아까 기간이나 그 사이즈로 지정했잖아, 그쵸?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세그먼트가 둘 중에 다 만족하면 지워지겠죠. 음, 아까처럼,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파티션이고 파티션 안에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는 거지. 음, 그리고 맨 앞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세그먼트가 액티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만 데이터가 라이트 된다 그랬잖아. 아, 응? 네, 네, 그리고 그 컨슈머는 다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액티브, 네, 인액티브. 그럼 프로듀서가 쏘면은 여기 액티브에만 쏘고 읽기는 다 돼. 네, 오케이? 됐나? 네. 정리가? 그러면은 이게 그, 이 음. 상태에서도 이제 컴팩션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줄어드는 음. 건가요? 그치, 이거 사라지는 거지, 이게. 음, 지금 여기, 이 빨간색 세 개는 대상이잖아. 컴팩션 대상이니까 음. 사라지겠지.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X가 또 계속 들어오면은 또 중복된 값 들어오면 또 컴팩션이 일어날 거니, 그쵸? 그럼 또 네네. 지워지고. 그럼 네, 최신 데이터만 유지되는 거지. 네, 됐나? 네, 이해됐어? 네. 응. 이게 되게 헷갈리고, 시간 지나면 잘 까먹고 헷갈리거든. 근데 음,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정확히 어, 알아둬야 돼. 네. 코어 부분이 제일 중요해.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 10B까지 했네. 세 번째. 그러면 카프카에서는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케이? 음, 자, 첫 번째는 리더하고 팔로우. 이거 아까 설명했죠? 네. 자,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팩터는 뭐냐면 리플리케이션 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메시지가 리드에서 팔로우로 어떻게 가는지, 음, 어떻게 가는지. 네. 어, 이 리플리케이션은 팔로우가 가져가는 거예요. 리드로. 우리 어, 저기 뭐야, 그 엘라스틱도 그런 거 있었죠. 풀 방식이라고. 네네. 그다음에 IRS라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고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네. 인싱크 리플리카예요, 이게. 어, 그다음에 리더가 이제 장애났을 때 리더 셀렉션 어떻게 할 거냐. 음, 네. 리더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요게 네. 또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라서 잘 알아둬야 돼. 네. 리드와 팔로우의 차이. 어, 리플리케이션 팩터. 어떻게,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얼마나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리드 팔로우가 컨슈머 프로듀서에서 어떻게 액세스 되는지. 네. 이게 여기가 이제 엘라스틱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어, 뒤에 설명할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싱크 리플리카가 ISR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인싱크 리플리카.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음, 그다음에 리드 선출 어떻게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지 음, 봅시다. 리플리케이션은 뭐 필요한 이유는 알 거고 리플리케이션 리더 client right to read from 그러니까 이제 읽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하나의 리드만 있어요. 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세그먼트 단위가 아니고 파티션 단위예요. 네, 앞에서 배운 딜리션이나 컴팩션은 파티션 밑에 있는 세그먼트 단위로 작동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리플리케이션의 단위는 뭐다? 파티션 단위예요. 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네, 그럼 리더는 클라이언트가 리드라이트가 다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존재해요. 딱 하나만. 오케이? 음, 음, 그 다음에 팔로우는 백업 카피인데, 어, 리더 대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팔로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이거 세팅하는 게, 리플리케이션 팩터라는 걸에다 세팅을 하면 돼. 네, 자, 옆에 그림을 봅시다. 지금 프로듀서가 리더 파티션에 썼죠. 파티션 0, 0, 0이죠. 그쵸? 음. 파티션 제로에 리더가 하나 있고, 팔로우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그쵸? 아, 네, 근데, 브로크 010에 리더 파티션이 있고, 02랑, 102랑 103에 팔로우 파티션이 두 개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음, 파티션 제로 안에 지금 세 개가 있는 건 거죠? 파티션별로, 파티션 0, 1, 2, 3 아까 세 개 있었잖아요. 그치? 네. 그 각각별로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네네. 파티션별로 리드와 아, 팔로우가 있다. 오케이? 네네. 네. 파티션 세 개 중에 어떤 게 리더고 어떤 게 팔로우가 아니고 아, 각각의 파티션별로 리드와 팔로우가 있다. 오케이? 아, 네네. 그래서 여기가 파티션 재료예요, 다. 근데 네. 하나가 리더고 두 개가 팔로우고. 오케이? 음, 근데 프로듀서가 라이트를 하죠, 리드에. 네. 그다음에 컨슈머가 리드에서 읽어가죠. 네. 근데 프로듀서가 라이트 못하죠, 팔로우에다가. 네. 그다음에 컨슈머가 팔로우에서 못 읽어가죠. 음, 오케이? 네. 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응? 근데 엘라스틱은 라이팅은 안 되지만 리드는 됐잖아. 네. 어? 그 네. 차이를 알아야 돼. 그 차이. 음. 그러면 결국은 엘라스틱이 더 좋은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얘는 지금 백업 역할밖에 못하고 어, 그 검색 퍼포먼스에 영향을 못 주잖아. 네. 팔로우를 늘려도. 근데 엘라스틱은 검색 퍼포먼스 높이려면 리플카를 늘리면 속도가 높아지잖아. 네.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야. 네. 그 얘기는 3이란 얘기는 리더 포함해서 3개란 얘기예요. 네. 오케이? 네.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얘기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 이제 메시지가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M2 네. 메시지가 들어왔죠, 리더에. 네. 응? 네. 그러면 M2 메시지가 들어왔어. 그러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팔로우 2가 M2를 이제 가져간 거죠. 네. 그 다음에 팔로우 2, 세 번째 스텝에서는 팔로우 1이 이제 가져간 거죠. 네. 이렇게 된다고. 국제가 리플리케이션. 가져가는 거지. 네. 밑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뭐 스텝 1, 2, 3라고 하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거의 가져가는 거는. 네.
기사님, 응. 질문 또 해도 되나요? 해? 아까 그러면 맨 처음에 저희가 그 딜리션이랑 컴팩션을 먼저 배웠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이뤄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액티브, 이넥티브를 하면서 응? 아까 그 응? 세그멘트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응? 거기서 이제 파티션 단위로 응. 컴팩션이 일어났잖아요. 컴팩션도 파티션이 아니고 세거먼트 단위로. 근데 그 저희가 아까 제가 좀 헷갈렸던 문제 있잖아요. 그 어떤 거? 문제에서 저희가 세그먼트 단위로 지워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해서요. 어, 딜리션은 세거먼트 단위로 지어지고, 컴팩션은 네. 메시지 그 키 밸류 단위로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게 돼 있잖아, 그쵸? 아, 그러면은 그거는 또 파티션. 그거는 파티션 단위에 파티션 안에서 네. 키 기준으로 네. 최신을 유지하게끔 되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얘는 네. 세그먼트 전체가 다 지워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 네네네. 안에 필요한 것만 지워지니까. 그럼 얘는 아, 파티션 단위인데 키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다. 이렇게 아, 봐야겠네. 오케이? 네네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지금 저희가 리더 팔로우 하고 있는 것도 이 리더 안에 이제 응? 그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이랑 이렇게 들어 있는 건데 이게 하나가 파티션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파티션이니까 이 블록 하나하나가 세그먼트가 될 수 있겠네, 그치? 예를 네네. 들면, 음. 아, 야, 메시지라고 보내, 메시지. 네. 메시지라고 봅시다. 요 메시지를 묶어주는 게 세그먼트. 네. 여기 안에 이제 파티션 안에 세그먼트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음. 여기 안에서도 리더가 먼저 지워지면은 나머지가 따라가는 백업되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치. 여기서 지워지면 여기서 반영되고. 그러니까, 아, 팔로우가 리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네. 추가되거나 지워지면은 지가 갖고 가. 아, 방식이. 땡겨가는 방식. 리더가 쏴주는 게 아니고 팔로우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음,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가 그 변화를 캐치해서 반영하는 거죠. 이게.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맞네. 그 다음에 딜리션도 있잖아. 네, 딜리트도 세그먼트 단위로 일어나지만 안에를 보면 아까 한 세그먼트 안에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게 있잖아. 그치? 그랬을 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워지는 단위는 세그먼트지만 지우는 기준은 시간이나 시간이나 그 크기가 되겠네. 그치? 네. 응. 음,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밑에는. 응? 네, 근데 동시에 일어나, 거의. 응? 거의. 이 작업이 여기 순서로 돼 있지만, 어쨌든 이 팔로우로 복제되는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팔로우 원, 어? 네, 팔로우 원이 있는 이 브로크 2는 인싱크야. 근데 팔로우 2는 인싱크가 아니래. 왜? 그래서 이제 여기서 ISR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인싱크 리플 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싱크가 된 자, 팔로우가 여러 개 있지만 리드에 있는 데이터랑 정확하게 싱크가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싱크가 안 될 수도 있지. 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팔로우 1은 인싱크 리플 ISR이라고 하고
팔로우 2는 인싱크 리플리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리플리카는 맞는데, 그러니까 팔로우는 맞는데 인싱크가 안 된 리플리카라는 얘기. 음, 이해됐죠? 네, 지금 보면은 팔로우 1은 다 싱크돼 있잖아. M4까지 네, 데이터가. 근데 팔로우 2는 동기화가 다 안 돼 있잖아. 네, 3개 빠졌잖아. 네. 근데 팔로우이지만 싱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ISR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팔로우 2는. 하지만 팔로우 1은 인싱크 리플리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 개념을. 네, 음, 그 얘기고, 설명이에요. 네, 자, 그래서 리더가 죽으면 이게 팔로우 1, 2가 똑같이 작동할까요? 그 질문인데, 어때? 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음. 왜? ISR인 친구가 리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음. 그래서 답, 노. 인싱크가 아니니까, 얘는.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카프카는 리더를 어떻게 선택하냐? 응? 네. 이게 자동으로 해, 카프카가. 음. 일반적으로 인싱크 팔로우를 리더로 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리더 셀렉션은 이 병행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시로 진행 안 되고 이게 시퀀스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파티션 수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어,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이게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리플리카는 브로크보다 많은 게 작성하지 않는데 이건 컨설턴트 그 강사 얘기야. 예를 들면은 지금 브로크가 4대였잖아 앞에 그림에서. 네. 그러면 리플리카 그 아까 리플리케이션 팩터 있잖아. 네. 걔를 4개 정도로 하면 좋다는 얘기지. 음. 늘려봤자 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 왜냐하면 한 브로커에 똑같은 게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이게 그 리더 셀렉션 프로세스가 이게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저거에 아주 퀴즈에 퀴즈. 나중에 한번 풀어봐요. 답도 있네. 쉬워. 이건 되게 쉬워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쉬워.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모든 클라이언트는 리더하고만
쓰고 라이트 하잖아. 아니, 그 뭐지? 라이트 하고 리드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이 존을 나눠가지고, 팔로우에서 컨슈머가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 엘라스틱처럼. 아, 오케이? 네. 그게 이제 팔로우 패칭인데, 이게, 나온 지 옛날 버전에서는 안 되는데, 음. 어, 최신 버전에서 이게 나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커브카에서. 네. 그래서 이거 근데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리전을 나눠가지고, 여기, US 이스트 A0 리전에서는 리드만 둬. 네. 여기 원 B에는 팔로우를 첫 번째 팔로우 두고, 여기는 두 번째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컨슈머들은 얘만 이렇게 읽게끔, 여기는 얘만 읽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구성을. 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세팅들을 해줘야 돼. 그 지역에 관련된 세팅들을 해줘야 돼. 음, 오케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버전 올라가면서 기능이 나왔는데, 이게 리전별로 나눴을 때, 그, 리전별로 그 파티션을 리드랑 팔로우를 따로 뒀을 때, 그러면 원비나 원C는 리더가 없잖아. 리더 파티션이 없잖아. 그랬을 네. 때, 가까이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팔로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걸 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세팅들이 추가됐고, 그걸 쓰면은 구성할 수는 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리드가 있고 팔로우가 두 개 있잖아. 네. 근데 팔로우 1은 인싱크인데 팔로우 2가 인싱크가 안 됐어. 네. 그러면 여기는 컨슈머가 데이터 읽어가면은 이상하겠지, 데이터가.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음, 오케이? 네. 아웃 오브 싱크인 경우에 데이터 살 수 없잖아, 여기. 그치? 네. 이게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항상 이게 싱크가 다 되고 잘 동기화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음, 렇게 구성했을 때 데이터에 그 불일치가 없겠지. 네. 오케이. 그 얘기고, 어, 끝났다. 네. 이사님, 근데 어, ISR은 왜 쓰는 거예요? 음, 이 개념이 엘라스틱에는 없지. 근데 네. 봐봐, 지금 리더가 있고 팔로우 두 개가 있는데, 네. 얘가 싱크가 된 팔로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거고.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리더가 장애 났을 때, 어? 네. 인싱크가 아닌 놈이 선출돼 버리면 문제되잖아. 서비스가. 근데 그러니까 싱크가 안 된 거를 왜 음,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리더가 죽었을 때, 네. 그 선출할 때 인싱크에 있는 놈들만 해야지 서비스에 영향이 없죠. 리더가 돼도. 근데 음, 인싱크가 아닌 데이터가 다 복제가 안 된 인싱크가 안 된 그 팔로우들을 선출해버리면 네. 데이터가 없잖아. 근데 그게 리더가 돼버리면 서비스가 돼버리면 문제가 돼. 음, 데이터가 없잖아. 그러면 네. 네. 서비스 문제되니까. 네. 그거를 차단하려고 한, 한 거지. 음, 네. 맞나? 이해가 됐나? 그게? 네. 음, 근데 이게 엘라스틱에는 이렇게 인싱크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치? 네. 없어. 그럼 내부적으로 알아서 잘 하나 보네. 있으면 좋겠네. 자, 음, 그래서 랩이 있는데, 이거는 소스 파일이랑 이게 다 있어, 세트가. 네. 근데 이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 그래서 네. 일단은 이건 나중에 잘 되면은 따로 한번 공유할 거고,
네. 일단은 이번 교육은 그냥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응? 네. 네. 지금 4시 20분이니까 30분에 10분 쉬고 30분에 합시다. 네. 네.